예,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말인데 요즘 뭐 모든 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요. 네. 미국 연준이 전격적으로 제로금리를 선언했고 돈을 추가적으로 풀겠다 양적 완화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미국 시장 반응은 선물 시장이긴 합니다만 또 급락 반응하고 있고요. 네. 참 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도 준비한 대본에서 많이 벗어나가지고 좀 그러게 당황스럽기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제 기준에서 봤었던 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라는 인식은 심어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대감, 오늘 장 개장 전에 기대감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 증시 선물 또 내용 보면은 그럼 이 이상 할 수 있는 건 뭐 있냐라는 식의 얘기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바탕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럼 이렇게 긴급하게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에 150bp 금리 내린 거잖아요. 예. 이 조치 결국 왜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볼 때 지금 뭐 보나 마나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약을 치는 이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었던 시각은 지난주 S&P만 봐도 그래요. S&P가 지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코로나 미국에서 시작이다라는 이 얘기였죠. 그때가 마이너스 7.6% 찍었네요. 그리고 화요일 날 느닷없이 트럼프가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뭐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은 어땠어요? 다시 한번 5%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때 이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거 급여세 감면 이거 뭐 현실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보수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목요일 날 증시는 30년대 최악 증시였나요? 그날이. 뭐 유럽발 미국의 항공길을 막아내면서 지난주 제 마지막 코멘트가 하늘길 막히면은 한동안 답 없다였는데 유럽발 미국행 이 비행기를 막아버리면서 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우려감을 반영했었고 그때 9.6%인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9%대 급반등을 만들어냅니다. 이 변동성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 개장 전에 제 시각에서는 10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과연 현실화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격적으로 FOMC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일요일 날 저녁에 개장을 앞두고 이 조치를 단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과 우려감을 같이 좀 안고 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금융위에서 조치를 냈죠.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공매도 금지요. 예. 네. 향후 6개월간 공매도를 막겠다. 오케이. 뭐 진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나왔으니까 뭐 다행입니다. 두 번째, 뭐 자사주 1일 매입 한도를 규정이 있었는데 풀어버렸죠. 하루 만에 다 살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자사주 매입 신청해가지고 주가들 방어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사인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뭐 신용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담보 유지 비율 얼마 찍어야 돼요? 140% 이상 찍어야 되거든요. 이건 규정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 140% 규정을 의무조항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건 공을 얼로 넘긴 거예요. 이건 증권사로 공을 넘겨버린 거예요. 만약에 140% 유지 비율을 이제 없애버리고 정말 그 밑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만약에 100% 밑으로 가버렸다. 그럼 그 손실 누가 봅니까? 증권사가 떠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위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감도 좋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의구심을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증시가 극도의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나오는 대책들이 극도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들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금주에도
뭐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GDP의 70%는 소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하이 레코드 수준에 가 있는 미국 소비를 보여주고 있죠. 위에 이제 컨슈머 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소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이제 시장을 좀 꺾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때 논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소비가 결국 미증시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데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미증시였고,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꺾인다면 그땐 우리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집 밖에 안 나가요. 뭐 우리는 라면 사재 끼고 하는 것들 뭐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는데 미국의 뭐 그로서리 매장 가면은 지금 뭐 물건이 동락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움직여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비스업 지표, 이것도 곧잘 버티고 있었던 지표인데 집 밖에 안 나가서 안 먹고 안 쓰고 뭐 이렇게 돌아버리면 서비스업 지표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버블이 없는 상태였으면 모르겠는데 버블이 좀 많이 끼어 있었던 거죠. 과거에 닷컴 버블 났을 때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뭐 1.2배수 정도 됐었고요. 하우징 버블 때 1배수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1.8배수. 근데 여기서 제로 금리를 만들어서 7천억 달러 채권 매입을 추가로 하겠다. 양적 완화를 다시 선언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버블에 버블을 얹고 가겠다. 뭐 묶고 더블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환호할 수 있는, 뭐 워낙 많이 시장이 쳐맞았으니까 여기서 뭐 한번 올릴 수 있는 이슈가 됩니다라고 설명은 할 수는 있어도 과연 얼마만큼 마사지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평가하는, 뭐 우리나라 데이터는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 데이터는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유럽이 일제히 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유럽하면 이탈리아 얘기했었는데 지금 스페인도 뭐 못지않게 올라오고 있죠. 미국 데이터도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우리는 미리 경험해 봤으니까 집 밖에 못 나가죠. 요즘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어차피 회사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집 밖 생활을 하지만 뭐 안에 있는 뭐 주부들이라든지 뭐 학생들이라든지 요즘 집 밖으로 아예 안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리 경험해 본 거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를 얼마만큼 시장이 반영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길을 막아놨다라는 거, 뭐 유럽발 미국행 하늘길을 막아놓은 거고, 뭐 아직 대한민국은 뭐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의 60%의 하늘길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보면 1분기 데이터들이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 나오는 케이스는 우리가 눈높이를 많이 낮췄을 때 나오는 거고 우리의 눈높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극약 처방이 단기적으로 아편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보는 숫자들은 변하지 않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염두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지난주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뭐 굳이 일주일이 아니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결국 제로금리로 약간 의심을 가지면서도 맞습니다. 갈 수밖에 없겠구나 했는데 이건 뭐 한 방에 지금 가버린 상황이고요. 우리 한은도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임시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내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워낙 상황이 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카드를 다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꺼내 들고 있는 셈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먹혀야 되는데 이 의구심이 있다는 게 걱정이네요. 예. 일단 이번 주에는 각국의 조치들이 다 이어지겠죠. 뭐 너나 할 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임시금통이 열어가지고 금리 내리겠죠. 얼마 내릴 것 같으세요?
그게 뭐 우리는 25bp밖에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죠? 한은도 B컷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시장은 실망감 그러겠네요.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우리는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로 금리를 찍어버리면 정말 마이너스 경제를 봤을 때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로 갈 거냐? 달러 기축통화 키커런시 달러의 이 금리가 마이너스로 금리로 가면 이거는 글로벌 경제로 봤을 때 플러스 요인일까요? 유로가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거랑 틀려요. 달러는 글로벌 키커런시입니다. 기축통화 넘버 원 기축통화예요. 그러면 달러 값에 대해서 은행에다 돈을 맡겼을 때 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호재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은이 이번 주에 이제 임시금통위를 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한은도 B컵 뭐 50bp 정도 내려줄 수 있느냐? 50bp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50bp 정도 할 수 있느냐? 과연 정말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 요 그림 하나 보죠. 트럼프가 쏘아 올린 공인데요.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이 사람들이야 이 뭐 급여세 지불 비용이 사실 뭐 버는 돈에 비해서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밑단으로 가면 갈수록 뭐 중간 단 정도가 뭐 10만 불에서 뭐 한 50만 불 정도 되는 요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비중 높죠. 뭐 요거 실제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재선을 앞두고 있는 재선을 노리고 있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 공약하는 거 공약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조치거든요. 근데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8천억 달러 규모예요. 연으로 예.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건 뭐 무지막지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지난주에 한 번 녹였다가 말았는데 뭐 이 연준의 뭐 슈퍼 B컷이죠. 100bp니까. 그래서 이 카드가 요 기대감을 그대로 뭐 무마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번 주에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로 금리가 현실화됐는데 저는 사실 이걸 준비할 때는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75bp 인하 확률이 한 35% 정도 나오고 예. 100bp 인하 확률이 65% 정도 나오고 있으니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75bp 이상 금리를 내린다에 100% 이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CME 패드 워치니까 이걸 반영하고 있는 시장인데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이 밑으로 내리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긴박한 뉴스를 봤으니까 현실화는 시켰는데 역으로 좀 해석해 보자라는 거죠. 정말 마이너스 금리를 봤을 때 그러면 더 이상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느냐. 채권 더 사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계속 무거워집니다. 그럼 무거워지는 대차 대조표는 연준이 뭐 평생 짊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시장에서 걷어내야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우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입니다. 금리는 경기의 거울이죠. 언제 금리가 올라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국면에서 시장이 좋은 게 일반적이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이 체제에서의 이 금리와 시장만 봤기 때문에 금리 빠지면 시장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좋았습니다.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연준의 금리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유가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트럼프가 이 정도 유가 떨어지니까 전략 비축유 이제 구매하라고 이제 승인을 해줬으니까 지난 금요일 날 뭐 5% 뭐 이렇게 올랐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유가가 여기서 더 밑으로 무너지면 20불대로 내려가서 뭐 박살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뭐 어떻게 보면 기업 투자 적격 등급의 채권들이 아니에요. 하이드 채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들이 사실 쓰러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봤을 때도
큰 성장 동력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펙의 생산량과 떨어지고 있었죠. 비오펙의 생산량, 그러니까 토탈 값으로 읽었으니까 오펙은 떨어졌고 비오펙이 올랐다라는 거죠. 여기 대표 주자 누구 있을까요? 러시아겠죠. 예, 러시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으르렁 한번 거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유가가 한번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차트 하나가 없네요. 또 이제 차트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우디가 뭘 결정했죠? 증산을 결정해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 한번 우리 물량값으로 승부 한번 봐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커머디티 위험 선호도에서 가장 최상단에 서 있는 이 자산이 이제 커머디티 중에서도 유가인데 그럼 여기에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시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금리 100bp 내렸으니까 일단 환호하고 봅시다. 뭐 이거는 뭐 맞는 분석일 수도 있는데 과연 환호하다가 우리 언제까지 환호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금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정말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늘 사실 미국이 간밤에 금리를 내린 조치 그다음에 요게 선물 시장 영향이 없었다면 우리는 금요일 날 밀렸지만 미국 증시가 9%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돌려놓을 만한 상황인데 또 지금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이제 1700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은. 우리 야간 선물만 한번 놓고 보죠.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이 얼마 올랐어요?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이 2.8%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미국이 9% 올랐는데 왜 우리는 2점 몇 프로밖에 못 올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금요일 날 얼마 빠졌습니까? 시장. 3점 몇 % 빠졌죠. 그날 그 전날 미증시가 9% 넘게 빠졌어요. 우리 하락도 다 반영 안 했죠. 그러면 상승도 반영 덜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오늘 일단 미증시의 금요일 급등분을 다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자리고 우리 개장 전에 연준의 제로금리 선언이라는 빅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떻게 먹히는지 봐야 될 거고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 이 그림 하에서 과연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 반전 없이 어떻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다시 읽겠느냐라는 기준점을 세우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증시 다들 뭐라고 표현해요? 쌉니다, 싸요, 싸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싼 증시에서 그럼 바로 오른 적은 있었냐? 싸다고 바로 오는 증시는 없어요. 좀 그렇죠, 시간 소요하고 나서 올라간 적은 있어도. 그래서 싸다라는 얘기로 이 시장을 바로 밀어 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 기다려 볼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 이익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는데 요 정도면은 이 밑으로는 안 가겠다. 오히려 기업 이익이 좀 반전을 찍는 시점. 그 시차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까지는 약간 변동성에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시장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1600대도 보고 700대도 보고 800대도 봤었던 슈퍼 변동성이었는데 그 정도의 변동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주에도 어느 정도의 이 변동성 구간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다. 연준의 100bp 인하를 환호하면서 일단 시장을 보겠습니다만 그 환호를 얼마만큼 끌고 갈지는 과연 우리가 해석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다음 주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들고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로 세팅을 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야 이제 가격 매력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상당히 이미 샀죠. 그러니까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으니까 이제 당혹스러운 건데요. 과거에도 이런 정말 길게 보면 10년, 20년 만에 한 번 위기에서는 사실은 어디가 하락이다, 저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밑바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장을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바닥이 찍히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사는 거고 맞아요. 이제 머리 꼭대기를 치고 이제 빠져 내려오는 구간 어깨 정도에서 파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건데 정말 뭐 예언가가 주식하듯이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판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나간 차트를 보고 여기서 샀어야 되고요. 여기서 팔았어야 되고요. 이건 참 쉬운 얘기죠. 과연 우리가 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심리가 춤을 추고 있는 그 증시에서 과연 밑바닥에 살 수 있는 용기와 과연 머리 꼭대기에서 탐욕을 벌일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럼 이번 주에도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맨 밑바닥에 안 사도 되니까 예. 요 정도면 이제 돌아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고 위에서 좀 꺾여 내려올 때가 난 이거보단 더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꺾여 내려올 때가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과 머리 꼭대기를 귀신같이 잡아낼 수 없다. 이거는 뭐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얘기 같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또 굉장히 어려운 또 구간에서 월요일 날 시장 흐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